네, 지난주에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원래는 벚꽃이 피는 3월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미루다가 더 더워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6월에 한번 여행을 다녀왔어요. 근데 가기 직전까지도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전날에 좀 급하게 짐을 쌌었거든요. 저희가 5박 6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거라 좀 일정이 짧지 않기도 하고, 또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짐을 쌀 때 신경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제이인 편이기도 하고, 또 제가 도쿄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어서 이번에 그래도 나름 꽤 잘 챙겨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잘 챙겨갔던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, 또 괜히 가져갔나 싶을 만큼 안 썼던 제품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까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가방이고요. 사실 여행에 있어서 가방은 옷만큼이나 되게 중요하잖아요. 특히 도쿄는 뭐 차로 다니기보다는 보통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현금이라든지 여권, 보조 배터리 이런 거를 다 가방에 챙겨 다녀야 되는데, 또 여름에는 이렇게 옷에 주머니가 잘 없다 보니까 이런 백팩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갔던 거는 아미야 칼바라는 일본 브랜드의 백팩이고, 이거는 제가 여행 가기 전부터 백팩 아리를 하고 있었는데, 그 홍대에 되게 유명한 빈티지 샵이 있거든요. 섬스토어라고. 거기서 이거를 보고 딱 이게 제가 찾는 거다 싶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수납 분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, 보다시피 이렇게 전면에 두 개의 큰 보조 주머니가 있고,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이드에 포켓이 있냐 없냐거든요. 여름에는 이런데 뭐 우산이라든지 물통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었고,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 안쪽에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인데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, 얘는 조금 특이했던 게 저희가 비밀의 주머니라고 부르는 건데, 가방을 열지 않고도 이쪽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주머니가 이번에 여행 갈 때 여기에 뭐 여권이랑 현금을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형태가 너무 각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너무 흐물텅하지도 않아서 좋았어요.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몽벨의 버서라이트 팩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거는 진짜 한 80g 정도로 엄청 초경량으로 나온 가방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형태가 좀 길쭉한데 소재 자체가 힘이 없어서 막 저처럼 삼각대나 카메라를 넣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게버딘 소재라고 해서 그 버버리 트렌치 코트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잡히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애착 가방이라고 할 만큼 엄청 잘 썼던 것 같고, 거의 매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 백팩이랑 같이 매일 들고 다닌 게 동전 지갑인데, 사실 이번 여행에서는 저희가 환전을 거의 안 해갔었거든요. 왜냐면 요즘에 트래블 카드라고 해서 미리 이제 카드에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체크카드를 충전하다 보니까 굳이 현금을 찾아가진 않았는데, 언제부터였더라? 첫날 갔을 때부터 그 교통카드 스이카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아직 현금이 필요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마침 가져갔던 이 동전 지갑을 되게 잘 썼었고,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시다 포터의 컴파트 코인 케이스인데, 사실 요시다 포터라고 해서 뭐 별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현금이나 동전이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이 카라비너를 달 수가 있어서 백팩이나 아니면 바지 벨트고리 같은 데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괜찮고, 또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카라비너로 연결할 수 없는 뭐 가방 끈이라든지 그런 데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꽤 괜찮았어요. 이거 외에도 요시다 포터 보면은 뭐 히트 라인에서도 이렇게 카라비너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, 꼭 요시다 포터가 아니어도 이렇게 카라비너로 연결할 수 있는 동전 지갑 가져가시면은 일본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여행 가서 잘 입었던 옷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이번에는 그래도 입고 가는 것까지 한 3-4벌 정도의 옷을 가져갔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입었던 거는 요 셔츠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우터는 좀 덥고, 그렇다고 반팔만 입으면은 이 살이 타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좀 추울 수가 있어서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그래도 저는 무조건 이 셔츠를 챙겨서 나갔거든요.
그래서 제가 잘 입었던 셔츠를 몇 가지 소개드리면은, 일단은 이 셔츠는 아뜰리에 델디오라는 브랜드의 셔링 셔츠이고,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름이 좀 자글자글 져 있어요. 이게 코튼이랑 폴리가 혼방된 어떤 일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,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져 있어서 그런지 좀 피부에 닿는 면적도 적고, 또 이렇게 막 벗었다가 가방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구김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원단이 좀 얇은 편이어서 통기성도 꽤 괜찮고,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있어요. 이게 여행하다 보면은 뭐 표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,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좀 땀에 젖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내기 귀찮잖아요. 그럴 때 여기 넣으면 돼서 여행용으로 입기 정말 좋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에브리원이라는 브랜드의 체크 셔츠인데, 확실히 여름에는 이런 체크 셔츠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행이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갖춰 입은 것보다는 좀 캐주얼한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이런 체크 셔츠가 끌리는 것 같고, 에브리원은 올해 처음 생긴 브랜드인데 디렉터님이 색감을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. 먼저 출시된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되게 예뻤는데, 이번에 나온 셔츠도 색감이 뭔가 좀 청량하면서도 너무 과하진 않고 좀 일본 만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 여행에 특히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핏도 되게 여유롭게 나와서 그냥 안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단추 다 오픈한 채로 입으니까 엄청 편했고, 참고로 티셔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, 이 안에 입었던 티셔츠는 토마스 모어의 티셔츠인데, 이 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런 비침이라든지 두께가 얇아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보통 뭐 한 14수 이 정도의 도톰한 티셔츠에 힘 있는 티셔츠를 좋아했었는데, 요즘에는 또 이런 게 끌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티셔츠가 좋았던 점은 약간 레귤러 핏으로 나와서 몸에 딱 맞게 입을 수 있고, 셔츠 안에 입었을 때 막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. 물론 이게 좀 얇다 보니까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목 늘어짐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런데 이게 가격이 워낙 좋고 또 얇아서 그냥 막 입을 수 있다 보니까, 이것처럼 레귤러 핏의 얇은 티셔츠를 찾는 분들은 이 토마스 모어 티셔츠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신발인데요. 사실 도쿄 여행 갔다 하면은 하루에 기본 10,000보 이상은 걷기 때문에 운동화만한 신발이 없긴 한데, 일단 뭐 운동화가 편하기는 하지만 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멋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가져간 게 이 로퍼였고, 이 로퍼는 제가 지금 차브러님이랑 개발하고 있는 로퍼인데, 사실 뭐 운동화만큼 편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 로퍼가 좋았던 점은 이게 뭐 어떤 착장이든 대부분 잘 어울리다 보니까 5박 6일 중에 거의 3일 정도는 손이 가더라고요. 다음은 페르커라는 브랜드의 쪼리인데, 사실 저는 쪼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발이 다 노출되다 보니까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발가락 사이로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서 쪼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, 이거는 제가 여행 가기 전에도 몇 번 착화해 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이게 바닥 모양이 약간 버켄스탁처럼 생겼는데, 제가 평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 신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이게 마침 딱 제 발바닥 모양을 서포트 해줄 수 있게끔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고, 이렇게 보면은 엄청 유연하단 말이죠. 원래 버켄스탁 코르크는 엄청 단단하잖아요. 근데 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르크에 뭐를 좀 섞었대요. 그래서 이게 좀 적당히 쫀쫀하면서 말캉말캉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도쿄 근교에 있는 가마쿠라 해변에 갈 때 이거 가져가서 되게 잘 신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잘 신은 게 이 블런드스톤 부츠인데, 어떤 분들은 여름에 심지어 여행 가는데 무슨 부츠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거 진짜 잘 신었던 것 같아요. 왜 그랬냐면,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게 어느 정도 방수가 되거든요. 이번에 저희 여행 갈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2, 3일 정도 계속 비가 왔었는데, 비가 오면 사실 신발 젖는 거부터가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. 근데 이 블런드스톤은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이 갖춰져 있어서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마음이 편했고, 또 착화감도 꽤 괜찮더라고요. 여행 가기 전에도 좀 신어보긴 했지만 이걸 신고 한 10,000보, 20,000보 걸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, 이걸 사기 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블런드스톤 되게 편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, 진짜 괜찮았어요. 쿠셔닝이 엄청 좋거나 엄청 가볍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적당히 가볍고 발목도 잡아주고 쿠셔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여행용으로 신기에 꽤 괜찮겠더라고요.
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다크 올리브 컬러인데 이 색감도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브라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앞코가 까진 곳은 좀 올리브 색깔도 드는데 이런 오묘한 컬러감이 진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뭐 셀비지라든지 연청 바지 뭐 이런 거에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이 블런드 스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못 쓴 템 또는 가져갔는데 잘 안 썼던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, 먼저 이 시크리드라는 지갑이 이번에 사용할 때 되게 불편했어요. 이 지갑을 제가 쓴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제품이 좋은 점은 이 안에 프로텍터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카드를 여러 장 꽂아서 쓸 수 있고 또 뭐 카드가 도용된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. 근데 이 프로텍터가 도용 방지를 넘어서 어떤 카드가 이 프로텍터에 닿기만 해도 뭔가 작동이 안 되게끔 돼요. 그래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잘 됐던 것 같은데 일본 지하철 들어갈 때는 완전 먹통이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한번 열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좀 불편했어서 저랑 같은 지갑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본 갈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한국에서도 종종 이게 터치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지갑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쓸 때 불편했었고,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선글라스를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. 왜냐면은 일단 제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제 아이폰이 저를 인식을 못해요.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여행을 가서는 빠르게 막 뭔가 사진을 찍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지하철 갈아탈 때 빨리 찾아봐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저를 인식을 못해서 막 비번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막 찍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밝은지 날씨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버리면은 이게 지금 밝은지 어두운지를 좀 분간을 못하니까,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가슴에 걸어두고 거의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거는 저한테만 한정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여행이 조금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가져가서 거의 못 쓴 게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이 선글라스랑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잘 썼던 거는 요 전자시계인데, 이거는 아마 제가 직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시오 171이라는 제품인데, 저는 원래 전자시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. 근데 이번 여행에서 막 시간 맞춰서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막 갈아타야 되고 핸드폰을 꺼내보자니 조금 귀찮기도 하고 막 손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.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계로 딱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고 좀 급박하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자시계 하나 가져가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이번 도쿄 여행에서 썼던 제품들을 한번 소개드려 봤는데요. 원래는 여행 가서 샀던 뭐 잘 산 템들 이런 것도 같이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, 또 이번에 쇼핑을 막상 거의 안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, 또 이번에 브이로그에 대한 요청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웃긴 게 이 카메라를 켜면은 별일이 없다가 카메라를 끄면 좀 재밌는 일이 생기고 약간 이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지 말지 좀 고민 중이에요. 약간 수면 영상식으로 만들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. 네,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돌아오고 나니까 한국은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다들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